안녕하세요. 관심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주도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실패로 유럽은 방위비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포트폴리오별로는 고PBR 주식이 여전히 가장 강하고 자산주 포트폴리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PBR 포트폴리오는 2025년 상반기 누적 18.3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시세 부진으로 제외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PBR 4.15배고요. 여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실적 악화로 주가가 크게 내렸지만 최근 바닥 테스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 주가가 크게 등락이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로부터 인수설이 돌았는데 조회 공시나 뉴스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클래시스는 4분기 매출이 58%, 영업이익은 63% 성장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고요. 현재 클래시스 최대 주주는 베인캐피탈이 조성한 투자 조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모처럼 반등을 보였지만 다시 저점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거래소 이전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또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 보조금 폐지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TF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2025년 상반기 방산과 조선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원자력, 중국 기술주들이 좋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ETF가 두 개라서 라이스 글로벌 원자력 ETF를 제외하였고요. 또 대신에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를 편입했습니다. 에르메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ETF고요. 또 시장 하락 시에는 방어를, 시장 상승 시에는 이익을 보이는 ETF를 편입했습니다. 네. 하나로 FN K-팝 앤드 미디어 ETF는 동일 업종 내에서 에이스 K-팝 포커스 대비 거래량이 적어서 동일 업종 종목 교체를 했습니다. 플러스 K방산 FN이 52주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2025년에만 80%가 올랐고요. 구성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현대르템 최근 급등한 방산 조선주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젤렌스키 홀대로 유럽은 자체 방위비 증대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러시아의 확장 정책에 젤렌스키가 영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주 포트폴리오는 25년 누적 수익률이 14.22%입니다. 지난 3년간 통계에도 탁월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주가가 연초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난주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하지만 주가는 반등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태강산업 주가가 저점에서 58% 급등하면서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롯데케미칼과 더불어 석유화학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내수부양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차트 관심 종목은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을 편입해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을 시세 부진으로 제외하고요. 디스커버리 브랜드 FNF를 편입했습니다. 저점 대비 54% 상승했고요. 300일 이평선을 넘어서 안정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를 차트 붕괴로 제외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편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바닥권에서 벗어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 석유화학과 마찬가지로 중국 전인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로 그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어쨌든 처음 반등은 한국 정부의 대중국 반덤핑 제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가 52주 신고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플러스가 채권 화의 신청을 하면서 홈플러스에 묶여있는 메리츠 채권이 1.2조인 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담보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재 주가 영향도 좀 제한적입니다.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25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종목으로 또는 24년 4분기 크게 개선된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미포를 시세 부진으로 제외하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를 편입했습니다.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25년 성장 전망도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2배 성장했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또 탄소 섬유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에 실리콘2도 역시 시세 부진으로 제외했고요. SM을 편입했습니다. SM은 주가가 10만원을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SM은 4분기에 영업이익이 80% 증가했고요. 25년 영업이익도 13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주는 시가배당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최근 3년간 최저 배당 수익률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S51 우선주를 시세 부진으로 제외하고 롯데쇼핑을 편입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벗어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30% 이상 올랐죠. 그리고 300일 이평선도 넘어섰습니다. 롯데쇼핑은 24년도 배당금은 3,800원을 발표했지만 3년간 최저 배당금 3,300원을 기준으로 시가배당 수익률은 4.88%입니다. 최근 그 홈플러스 화의 신청으로 이마트와 동반 상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을 제외하고 SGC 에너지를 편입했습니다. 주가는 아직 하락 추세이지만 3년간 최저 배당금은 1,500원이고요. 시가배당 수익률은 6.45%입니다. 또 올해 24년도 배당금은 1,700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변화가 좀 없었던 건 가운데 수익률 상위인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하위인 자동차, 금융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73만원을 넘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정상회담이 영상이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자체적인 방위비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만 에코프로빔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나온 실적이 영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 초 밸류어블로 급등했던 금융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300일 이동평균선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행정권 붕괴와 더불어서 밸류업 정책은 힘을 잃었습니다. 외국인은 고점 이후에 8천억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25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후에 중국 기술주인 텐센트, 비아디가 신고가를 이어간 반면에 미국 기술주인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추세가 꺾여 있습니다. 테슬라를 시세 부진으로 제외하고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B를 편입했습니다. 버크셔는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3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지만 오래 붙어서 횡보하다 보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만약 높은 수요에도 공급 부족으로 실적 성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했다면 재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미국 기술주의 하락과 중국 기술주의 상승의 시작은 딥시크의 등장과 AI 반도체에 대한 환상이 붕괴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방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딥시크 등장과 전인대를 통한 기술주 반등과 전통 주식인 철강화학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국내 유통산업은 홈플러스와 더불어서 구조조정 기대감에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등 초기에 따라가서 상승 추세를 즐기지 못한다면 구름 위에 올라타는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수적인 시장 대응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